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이모님의 게다가 남편까지 세트로. 젠장, 종합 선물 세트 실제로 받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사람들이 세트처럼 사람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눈속임 하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에 대한 사랑도 싹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그들의 오합지졸 합창에 저는 기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도 똑같은 놈이었더라고요. 좀 잡았습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말을 하는데 참 이런 욕이 아깝습니다. 인생 완전 조질 뻔했습니다. 골로 갈 뻔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좋은 남자를 만났다 생각했습니다. 성격 괄괄하고 거친 저는 남편 앞에선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입도 갈아가면서 웃고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저였는데 남편이 입에 술 한 방울 대지 못한다 하니 그 좋아하던 술도 끊게 되더라고요. 남편 마음에 들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저 자신을 속이면서 가면을 썼다면 결혼 후에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 그런지 어느새 제가 현모양처 느낌이 나는 그런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놀라셨었습니다. 변한 제 모습을 보고는요. 특히 술에 관련해선 엄마가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선물했을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엄마가 징글징글하게 생각을 했었을지 감이 오시죠? 엄마가 맨날 저와 아빠를 가리키며 하던 말, 저놈의 집구석은 죽어서도 술통 밑에 묻어달라 할 인간들이라고. 술통 밑에 조금이라도 새어나오는 술 한 방울 입 벌려 받아먹을 인간들이라고 농담 어린 진담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쩜 애비나 딸이나 똑같냐고. 그렇게 술이 좋으면 술 만드는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 술 때문에 걱정과 비난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는데 남편을 만나고 술을 점점 끊고 애가 여성해지더니 결혼에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엄만 그래서 남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인간 하나 구제했고 새롭게 인간을 개조했다고요. 그렇다고 뭐 중독 그런 것까진 아니었고요. 일명 말술이라고 하죠. 여자가 너무 무식하게 술을 마신다고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었거든요. 고상한 엄마의 성격에는 제 술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래도 회사 대표라는 딸이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말술을 마셔대니 좀 격조 있게 술을 마실 순 없냐고요. 암튼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 술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말아주세요. 술은 사랑이니까요. 남편의 집안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자면 보통의 집안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별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자리는 계시질 않았었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이혼을 하셨고 남편을 키우셨는데 그런데 남편을 혼자 키우신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이모님이 계셨거든요. 시이모님도 이혼을 하시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셨는데 두 분은 가까운 곳에 사시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암튼 그렇게 남편과 도련님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자매가 남다르기도 하고 딱 보면 둘이 자매구나 할 정도로 매우 닮으신 두 분이었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외동인 게 참 싫었었거든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 하니까 동생이 내 밑으로 있는 건 싫고 제발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촌 언니들한테 집착을 좀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이혼하신 시어머니 그리고 시이모님 둘이 서로 위안 삼으며 친구처럼 지내고 소소한 것까지 다 나누는데 정말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딱 그때까지만 말이죠. 예상 충분히 가능하시죠? 저는 시어머니가 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분이 게다가 키도 고만고만하신 분들이 저를 올려다보며 뭐라 말을 하면 귀엽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너무 시끄럽게 말을 할 때면 눌러버릴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시댁에서 겪을 수 있는 시집살이라는 걸 두 배로 겪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런데 제게 타격감은 제로였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시어머니나 시이모님을 무서워하질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제게 꼬투리를 잡아 혼을 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어엿한 회사 대표입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하는데 완전 노가다에 거친 사람들 만나면서 산전수전 나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대표니까 고상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몸소 제가 발로 뛰고 땀 흘려가면서 빡세게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사람이거든요. 거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더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술인 겁니다. 암튼 아주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들으면 짜증이 나서 확 눌러버리고 싶은 일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뭐 전화를 자주 해라. 두 분께 다 말이죠. 남편 부엌일 시키지 말아라. 한 번도 시켜본 적 없다. 이혼한 엄마들이지만 아빠 부재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너도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하되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해다오. 시어머니가 둘이 다 생각해라. 이건 너의 운명이고 남편 자체도 시이모님을 엄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거나 신경을 덜 쓰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남편이 더 내게 실망을 할 것이다. 말대답하지 말아라. 말대꾸도 그거 버릇된다. 그리고 호칭 제대로 정리해라. 네가 회사에 사는 대표지 집에선 아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겸손하게 며느리와 아내돌이 다 하고 얼른 이세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저런 것들이었어요. 들어줄 만한 것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들어줄 만한 것이 아니면 저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저도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죠. 전화는 공짜니까 하는데 문제 없고 부엌 일 남편 시킬 생각 없어요. 왜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니까요. 남편에게 최선 다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와 이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저 말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최선인 거냐 물어봤었고 시어머니 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남들이 들으면 시집살이 대놓고 하고 있네 라고 들릴 것 같다라고 했고 남편에게 나의 베스트를 다하고 있고 그 베스트를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라 절대로 내게 실망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인의 문제로는 더더욱이요. 그리고 말대답. 그럼 말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시켜놓고 대답을 하면 말대답이라 하고 만일 말을 또 안 하면 무시하냐고 하고 저 말 자체에 모순이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도리 부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했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옛적 일이니까요. 하나하나 제 의견을 말하니 갑자기 시어머니 소리를 지르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댁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냐면서 하나하나 다 잘난 척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잘난 척을 한 거죠? 너는 우리가 무섭지도 않냐? 있는 집안이고 대표라고 하니까 우리를 직원 취급하는 거야?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를 지질 않니? 우리 가지고 놀아?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어른이 말을 하고 지적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계속해서 입을 여냐? 그리고 너 고개 옆으로 갸우뚱하지 마.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우리 아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너는 꽝인 며느리야. 화를 나게 한다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얼른 나가라고. 종종종 거리면서 시이모님도 옆에서 어쩜 애가 저러냐고 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을 가지고 논다고 썽을 내는데 억울하더라고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뿐이지 절대로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가방을 들고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아니 진짜로 나가냐고 또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아무 말 안 하고 지적했고 이렇게 해라고 말해서 그리했더니 나가려고 하는 제 뒤에서 또 소리를 질러댑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 집 주인 어머니시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랑 이모니 우습게 보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은 것 뿐인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이 안 드네요. 어머니랑 이모님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좀 피곤해지는 것 같긴 해요. 더 난리 번거지 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절대로 대들고 싶어서 두 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쁨까진 아니어도 서로 의견 나누고 존중하는 그런 사이는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전혀 성립이 되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미 두 분이 생각한 부분이 맞다고 확신이 서면 절대로 생각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시댁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계속 싫은 소리 하고 나가라 마라 하니까 저도 시댁 안 가게 되더라고요. 부딪히지 않으면 싫은 소리 할 필요 없는 거니까 저도 나름 그 두 분을 배려해야겠다 생각한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뭐라 말을 했었겠죠. 그땐 남편이 나를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는구나, 중재를 잘하는구나 싶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긴 했습니다.
제 뒤에서 멍청한 계획이나 짜고 있었던 거였죠. 그 일이 터진 날 하루 종일 좀 운수가 없는 날이긴 했어요. 거래처와의 문제도 생기고 게다가 다들 기억을 하실란가요? 통신사 화재로 인해서 먹통이 되었었던, 그리고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일이 생겨서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우선 하나하나 차례대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빗자루를 결국은 제가 사가지고 갔습니다. 제발 좀 중정에 빗자루 하나만 놓아달라고 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까먹고 또 까먹고, 불현듯 아주머니에게 일이 생겨 오늘은 집정님의 음식이 되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다급해지면서도 잊어버렸던 것들이 또렷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트에 들러 빗자루와 간식거리를 좀 사고 음식을 만들기엔 솜씨 역부족이니 데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고른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진즉에 도착했을 시간이었기에 마트에서 나오면서 카톡을 보내놓긴 했어요. 간단하게 치킨밥을 해 먹자고요. 알겠다라는 답변 들었고 유난히 일이 꼬인 날이었지만 얼른 집에 들어가 밥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복귀하고 싶더라고요. 덜렁덜렁 봉다리와 긴 빗자루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있네요. 사이즈와 스타일을 보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것 같았어요. 남편 보고 싶어서 왔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세 명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들어오는 저를 딱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슈퍼스타 된 줄 알았네요.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되다니. 인사를 드리고 잠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 하니 그냥 앉아보라네요. 할 말이 있다고요. 간단하게 할 말인데 지금까지 기다렸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말인데 저러나 싶어 짐 대충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요. 시어머니, 시모 둘 다 저희 집에서 머무르겠다는 거였어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일하는 아주머니의 부재.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안 통하는 저와 소통을 하기 위해. 세 번째는 삐쳐서 찾아오지도 않은 며느리에게 그건 너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부딪힐까 싶어 가지 않았었던 제 행동이 결국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었던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시댁 사람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결말. 오래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의 속좁음이야. 삐쳐선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가족으로서 그리하면 되겠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가족들이었다. 갑자기 노파심 나더라. 혹시 이러다가 사이 영영 틀어지면 어쩌나 하고. 그래서 잠시 이 집서 머물면서 너랑 좀 친해져 보려고 한다. 일하는 아줌마도 없다며. 기회 좋잖아? 저는 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삐친 게 아니라 배려였는데 속 좁은 사람 만드니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이모님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툭툭 치면서 언니 쟤 또 저런다. 고개 또 갸우뚱했다고. 쟤 저럴 때마다 입 터지잖아. 지금 또 말대꾸 하려고 한다고. 코미디 같기도 하고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습고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서 자기들 가족 구성원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노퍼심이 난다는 말도 웃기더라고요. 그래봤자 꼴랑 내 식구인데 다른 식구들하고는 전혀 안 보던데. 게다가 남편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친가가 없으니까요. 친가와는 아예 담 쌓고 사는데 무슨? 웃겼습니다.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온 건 아니었는데 제가 속으로 웃겨 보이는 게 느껴졌나 봐요. 시어머니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웃냐고요? 그런데 저렇게 소리 지르면 목 안 아픈가? 무슨 화통을 삶아 먹은 것도 아닌데 뭐만 했다 하면 소리를 질러대는 건지. 너 지금 웃냐? 비웃는 거야? 왜? 우리가 들어와 산다고 하니까 웃겨? 또 이 사람들이 시댁이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싶어? 어른으로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온 거야. 우리도 우리 나름 골머리를 앓다가 차라리 몸으로 떼어보자고 낸 결론이라고. 너는 뭐가 그리 우습니?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도 동의한 부분이야. 우리 아들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더 알게 될 것 같아. 이번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건 시어머니로서 명령이고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내린 결론이니 다들 내 말에 따라. 시어머님, 시이모님 그렇게 저랑 친해지고 싶고 저랑 소통하고 싶어 당신들의 불편함 감수하고 저와 같이 살고 싶다라는 그 말에 감동 또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거기까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에 말 듣고 하지 말라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같이 살겠다? 그런데 당신 인간 맞지?
인간이라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알지 않겠어? 머리 좀 굴려봐. 생각한다고 세금 들지 않아. 돈 안 드는 거니까 우리 머리 좀 쓰면서 살자. 뇌가 너무 청결해도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남편 허걱하는 표정을 지었고 다들 어떤 반응일까 살피다가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 없고 나는 내 할 일이나 해야지 했어요. 이건 무시 맞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니까요. 하루 종일 운이 좋지 않았는데 딱 하나 운이 좋았던 건 제가 빗자루를 사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세워놓은 빗자루를 들고 막 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자기 남편한테 한 소리 하다가 빗자루를 들고 그리고 집안에서 사용하기엔 난감할 정도로 큰 빗자루를 들고 설치니 뭐 하는 짓이냐고 당황을 하대요. 청소를 하는 거라 했고 쓱쓱 쓸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이모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지? 오늘은 하루 종일 운이 없는 날이었어. 라며 중얼대기도 했고요. 남편에겐 배고프니까 얼른 내가 사온 음식을 데우라 했고 두 여성분께도 식사하시고 가는 것이냐고 했네요. 아 맞다. 할 말만 하고 가겠다고 하셨지? 그럼 할 말 다 하셨으면 가시라 했습니다. 쓱쓱 빗자루질 하면서요. 그 두 여성분의 자리만 말이죠. 계속 쓸어버렸어요. 빗자루로. 두 여성분의 기가 막힌 말도 쓸어버리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두 여성분도 얼른 가시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쓱쓱 쓸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답도 없고 예의도 없는 애라 욕을 하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쓱싹. 화를 내더니 결국 두 여성분 저희 집에서 나갔고요. 그날 남편이란 사람은 그 빗자루를 신나게 쥐어 터졌습니다. 이런 걸로 이혼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일로 내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시가에서 뭐 협박할 거 없으면 합가 이야기 들고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고. 우선 지금은 내가 너를 이뻐하니 기선제압하기 위해 저런 말 하셨다 생각을 하겠다. 그런데 두 번은 없다고 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옷도 못 갈아입고 나를 앉혀놓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땐 쓸어 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 빗자루가 올라갈 수도 있다 했습니다. 빗자루 쓸어대는 제 모습이 약간 미친 여자 같았는지 이후 연락 없어요. 영영 없어도 좋고 연락 와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두 번째부터는 선을 넘으면 그땐 각오를 하셔야겠죠. 다 쫑나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